서울 성북구 석관동의 한 경로당. 2024년 봄 이곳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황금손 주식 동아리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로당 회장인 강말복 할머니를 중심으로 4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서 소액으로 주식 투자를 공부하며 소일거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강말복이 종이 가계부를 펼쳐놓으며 말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황금손들 모였네. 지난주 수익 정산부터 해볼까? 전 은행 창구직 출신인 오상필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말복 누나, 제가 계산해봤는데 우리가 각자 10만원씩 투자한 배당주들이 이번 달에 총 23,000원 수익이 났어요. 시장 상인 출신인 윤혜숙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어머, 생각보다 많이 났네. 이 정도면 경로당 간식비는 충분히 나오겠어. 전군인 출신인 최기문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좋긴 한데 이 정도 수익으로는 언제 목표 금액을 달성할까요? 우리가 처음에 세운 계획이 각자 100만원씩 모아서 노후 자금 만들기였는데. 말복이 40년간 써온 종이 가계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기문아, 급하게 먹으려고 하면 체하는 거야. 우리는 거북이처럼 천천히 가는 거지. 내가 40년 동안 이 가계부로 우리 집 살림 꾸려온 것처럼 말이야. 상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식으로 대박도 많이 난다던데. 우리는 너무 보수적으로 하는 거 아닐까요? 해숙이 웃으며 말합니다. 상필 씨, 우리가 젊은이들이랑 같이 투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용돈이나 벌어보자는 거지. 말복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는 황금손이 아니라 안전한 손이야. 크게 잃을 것도 없고 크게 벌려고 하지도 않고. 기문이 제안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주식 전문가들이 좋은 정보도 많이 준다던데. 4명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매주 모여서 각자 월 10만원씩 배당주에 투자하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평화로운 투자 생활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경로당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남성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WM 투자 컨설팅의 장태호라고 합니다. 말복이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뭔데 그게? 우리한테 뭔 일로 왔나? 장태호가 명함을 내밀며 설명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개인 투자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주식 공부를 하신다고 들어서 왔습니다. 상필이 명함을 받아보며 말합니다. WM 투자 컨설팅, 큰 회사인가요? 장태호가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네, 저희는 주로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니어분들의 자산 관리에도 관심이 많아서요. 해숙이 관심을 보이며 말합니다.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장태호가 친근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추천하는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기문이 흥미를 보이며 말합니다. 배당주요? 우리도 그거 하고 있는데 수익이 별로 안 나와서. 장태호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아, 그럼 혹시 어떤 종목들에 투자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복이 경계하며 말합니다. 그걸 왜 물어? 우리 돈이 얼마나 되겠다고. 장태호가 정중하게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냥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개별 종목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필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각자 10만원씩 넣어서 배당 좋은 종목들 몇 개 사서 갖고 있어요. 장태호가 아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 그럼 분산 투자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계시는 거네요. 10만원으로는 한두 종목밖에 못 사시잖아요. 해숙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장태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4분이 힘을 합치시면 40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훨씬 다양한 종목에 투자할 수 있고 리스크도 줄이면서 수익률도 높일 수 있어요. 기문이 관심을 보이며 말합니다. 공동 투자 말씀이신가요? 장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르신들의 자금을 합쳐서 전문적으로 관리해드리는 거죠.
물론 매월 수익 현황도 투명하게 보고해드리고요. 말복이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얼마나 받는단 말이야? 장태호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 3개월은 무료입니다. 어르신들이 결과를 보시고 만족하시면 그때 이야기해도 되고요. 상필이 놀라며 말합니다. 무료라고요? 그럼 손해 아닌가요? 장태호가 설명합니다. 저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객 관계를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면 어르신들도 만족하실 테고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겠죠. 해숙이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는데요? 장태호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5-10%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각자 따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나을 겁니다. 김훈이 계산해보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각자 50만 원씩 넣으면 200만 원이고 월 10%면 20만 원 수익이네요. 장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한 분당 5만 원씩 월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해숙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어머, 그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겠네요. 말복이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투자라는 게 원래 위험한 거 아니야?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장태호가 안심시키며 말합니다. 물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안정적인 배당주 위주로만 투자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하니까 큰 손실은 없을 거예요. 상필이 은행원 출신다운 질문을 합니다. 그럼 계약서나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장태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합니다. 네, 여기 투자자문 계약서가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말복이 서류를 받아보며 말합니다.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나중에 돋보기로 천천히 봐야겠어. 장태호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 보세요.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답변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해숙이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아,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장태호가 대답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해 주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계좌는 제가 개설해 드리고 어르신들은 그 계좌로 투자금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김훈이 실용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럼 수익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장태호가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앱을 설치해 드릴게요. 실시간으로 수익 현황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해요. 상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을 잘 못 다루는데. 장태호가 친절하게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해드리고 사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해요. 장태호가 돌아간 후 네 어르신은 한동안 토론을 벌였습니다.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김훈이 동의하며 말합니다. 저도요. 어차피 우리가 하던 투자랑 비슷한 건데 전문가가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상필이 신중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좋은 조건 같아요. 무료로 해준다는 것도 그렇고. 말복이 가계부를 넘기며 말합니다. 상필이 말이 맞아. 세상에 공짜는 없어. 뭔가 속셈이 있을 거야. 해숙이 반박합니다. 말복 언니, 너무 의심만 하지 말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케팅으로 그런 것도 하잖아요. 김훈이 설득하며 말합니다.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각자 30만 원씩만 넣어보고. 말복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돈을 남한테 맡긴다는 게. 상필이 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상품들 많이 봤어요. 정식 계약서도 있고 앱으로 확인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결국 네 어르신은 한 주 더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장태호가 다시 경로당을 찾아왔습니다. 장태호가 밝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지난주 제안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해숙이 먼저 대답합니다. 저는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도 안 나오는데. 김훈이 동조합니다. 저도요. 일단 소액으로 시작해보죠. 상필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각자 30만 원씩만 넣고 시작할까요? 장태호가 아쉬워하며 말합니다.
30만 원씩이면 총 120만 원인데 분산 투자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200만 원은 되어야 하는데요. 말복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30만 원부터 시작할 거야. 결과 보고 나서 더 넣을지 생각해보지. 장태호가 설득하려고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보시죠. 첫 달은 30만 원으로 시작하시고 수익이 나오면 그때 추가 투자하시는 걸로. 해숙이 흥미를 보이며 말합니다. 그게 좋겠네요. 일단 결과를 봐야죠. 이렇게 해서 황금손 주식 동아리는 장태호의 투자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2주 후 네 어르신은 각자 30만 원씩 총 120만 원을 장태호가 만들어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장태호가 어르신들에게 앱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으로 수익률이 나와요. 이 숫자가 플러스면 수익, 마이너스면 손실이에요. 말복이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벌써 숫자가 올라가고 있네. 장태호가 설명합니다. 네, 어제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벌써 2% 정도 올랐어요. 상필이 계산해보며 말합니다. 2%면 우리가 2만 4천 원 벌었다는 거네요. 해숙이 신기해하며 말합니다. 어머, 하루 만에 이렇게 벌어도 되는 거예요? 장태호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김훈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혼자 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첫 주가 지나고 앱에는 8%의 수익률이 표시되었습니다. 해숙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복 언니, 앱 확인해봤어요? 8% 올랐어요. 말복이 놀라며 대답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8%네. 그럼 우리가 9만 6천 원 벌었다는 거야? 상필이 세 번째로 전화에 참여합니다. 저도 확인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김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 정도면 장태호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는 다르네요. 두 번째 주에는 12%, 세 번째 주에는 15%까지 올랐습니다. 장태호가 경로당을 방문해서 말합니다. 어르신들, 결과 어떠세요? 만족스럽죠? 해숙이 열광하며 말합니다. 만족스럽다니요. 완전 대박이에요. 15%라니. 장태호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본격적으로 투자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김훈이 관심을 보이며 말합니다. 그럼 투자금을 늘려볼까요? 말복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것도 이상하네. 정말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나? 장태호가 설득합니다. 말복 어르신, 저희는 전문 투자회사예요. 일반 개인이 할 수 없는 정보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상필이 은행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저도 은행에서 일할 때 VIP 고객들 자산 관리하는 걸 봤는데 정말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결국 네 어르신은 각자 50만 원씩 추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320만 원이 되었죠. 한 달 후 또 다른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앱에는 22%의 수익률이 표시되었습니다. 해숙이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들에게 자랑합니다. 우리 주식 동아리에서 투자 전문가 만났는데 벌써 22% 올랐어. 다른 상인이 부러워하며 말합니다. 어머, 정말요? 나도 좀 소개해줘요. 해숙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경로당으로 와요. 이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고 몇몇 어르신들이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태호가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태호가 경로당에서 말합니다. 어르신들, 주변에서 관심 보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말복이 대답합니다. 그러게. 우리 수익률을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 장태호가 제안합니다. 그럼 이참에 투자금을 좀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규모가 커질수록 더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해숙이 즉시 관심을 보입니다. 얼마나 더요? 장태호가 설명합니다. 각자 100만 원 정도씩 넣으시면 총 400만 원이 되는데 그 정도면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김훈이 계산해보며 말합니다. 그럼 지금 수익률로 치면 월 80만 원 정도 벌 수 있겠네요. 장태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상필이 고민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100만 원씩이면 제 적금을 깨야 해요. 장태호가 설득합니다. 상필 어르신, 적금 이자가 얼마나 돼요? 연 2-3% 정도죠. 우리는 한 달에 2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어요. 해숙이 상필을 설득합니다. 상필 씨,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까요? 적금은 언제든지 다시 넣을 수 있잖아요. 말복이 여전히 신중합니다. 그래도 100만 원은 좀 큰 돈인데. 장태호가 마지막 설득을 시도합니다. 말복 어르신 걱정되시면 50만 원씩만 더 추가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네 어르신은 각자 70만 원씩 추가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투자금은 600만 원이 되었죠. 그런데 추가 투자를 한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복이 평소처럼 앱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복이 상필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상필아, 너 앱 되니? 나는 로그인이 안 되네. 상필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저도요.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나와요. 해숙이도 전화에 참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상해요. 김훈이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설마 해킹당한 건 아니겠죠? 내 어르신은 급하게 장태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말복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장태호 씨가 전화를 안 받네. 상필이 불안해하며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사기당한 건 아닐까요? 해숙이 부정하려고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지금까지 수익도 잘 나왔는데. 김훈이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일단 장태호 씨 사무실로 직접 가봅시다. 내 어르신은 급하게 장태호가 알려준 사무실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다른 회사가 입주해 있었고 WM 투자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관리소장이 말합니다. WM 투자 컨설팅? 그런 회사 여기 없는데요? 혹시 다른 동인가요? 말복이 절망하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기당한 거야? 상필이 무너지며 말합니다. 600만 원이 다 날아간 거예요? 해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김훈이 분노하며 말합니다. 이 나쁜 놈이 어르신들을 이렇게 속이다니. 내 어르신은 집으로 돌아와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각자 1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상필이 자책하며 말합니다. 내가 은행에서 일했으면서 이런 사기를 못 알아봤다니. 해숙이 후회하며 말합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말복 언니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김훈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순 없어. 신고라도 해야지. 말복이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그냥 당하고 끝낼 거야? 상필이 의아해하며 말합니다. 누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말복이 40년간 써온 가계부를 펼치며 말합니다. 이놈이 우릴 호구로 봤지? 그럼 인생 공부 시작이네. 해숙이 이해하지 못하며 말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복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사람들인가? 우리도 각자 40년 넘게 세상살이 해온 사람들이야. 김훈이 관심을 보이며 말합니다. 누나, 뭔가 계획이 있으세요? 말복이 가계부의 기록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가계부의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기록되어 있어. 언제 누가 얼마를 입금했는지, 장태호가 뭐라고 했는지. 상필이 깨달으며 말합니다. 아, 증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말복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해숙이 너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일했으니까 사람들 인맥이 어마어마하지. 해숙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활용하죠? 말복이 설명합니다. 장태호 그놈이 우리만 속였을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속였을 거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지. 김훈이 군인다운 실행력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하면 되나요? 말복이 계획을 설명합니다. 김훈이 너는 젊은 사람들이랑 친하잖아.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장태호 정보를 찾는 거야. 상필이 자신의 역할을 묻습니다. 그럼 저는요? 말복이 웃으며 말합니다. 상필이 너는 은행에서 30년 일했으니까 금융 사기 패턴을 제일 잘 알잖아. 너의 은행 동료들한테 조언을 구하는 거야. 내 어르신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정하고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숙이 시장 인맥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 과일가게 사장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혹시 주변에 투자 사기당한 사람들 없어요? 과일가게 사장이 대답합니다. 있어요. 우리 단골 할머니가 지난달에 투자 상담받았다가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해숙이 관심을 보입니다. 정말요? 어떤 회사였는데요? 과일가게 사장이 설명합니다. WM 머시기 하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젊은 남자가 와서 어르신들 상대로 투자 상담해준다고 했다던데. 해숙이 흥분하며 말합니다. 그 할머니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숙이는 3일 만에 장태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7명을 더 찾아냈습니다. 한편 상필이는 옛 은행 동료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필이 후배에게 말합니다. 후배야, 요즘 투자 사기 수법이 어떤 게 있나? 은행 후배가 설명합니다. 선배님, 요즘은 앱을 이용한 가짜 수익률 조작이 많아요. 실제로는 투자를 안 하고 앱에서만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상필이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본 22% 수익률도 가짜였다는 거야? 은행 후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10중 8구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은 보통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질러요. 상필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럼 이런 사기꾼들을 어떻게 잡을 수 있지? 은행 후배가 조언합니다.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계약서,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 증언까지 있으면 완벽하죠. 김훈이는 동네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장태호의 정보를 추적했습니다. 동네 청년이 컴퓨터를 보며 말합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SNS 계정 찾았어요. 김훈이 관심을 보입니다. 정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부산에서도 활동한 것 같고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김훈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는 거네. 청년이 더 찾아보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진짜 이름은 장태호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개의 가명을 쓰고 있어요. 김훈이 분노합니다. 이 나쁜 놈이 완전 전문 사기꾼이구나. 일주일 후 내 어르신은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말복이 정리하며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낸 걸 정리해보자. 해숙이 보고합니다. 저는 피해자 7명을 더 찾았어요. 총 피해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요. 상필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은행 동료한테 들어보니까 이런 수법이 요즘 유행한다고 해요. 앱으로 가짜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래요. 김훈이 마지막으로 보고합니다. 저는 젊은이들 도움으로 장태호 정보를 추적했는데 이놈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치고 있어요. 말복이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좋아. 이제 증거도 충분하고 피해자들도 모았으니까 본격적으로 반격을 시작하자. 상필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누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말복이 계획을 설명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할 거야. 그리고 말복이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놈을 다시 유인해서 현장에서 붙잡는 거야. 김훈이 놀라며 말합니다. 유인이요? 어떻게요? 말복이 설명합니다. 해숙이가 새로운 큰손 고객을 소개해준다고 하는 거지. 그럼 그놈이 욕심을 내서 나타날 거야. 해숙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말복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리 경찰한테 알리고 하는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상필이 구체적인 계획을 묻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유인할 거예요? 말복이 설명합니다.
해수기가 시장 사장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투자 모임을 만든다고 하는 거야. 5천만 원 정도 규모로. 김훈이 감탄합니다. 와, 누나 정말 대단하세요. 계획대로 해수기는 장태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장태호는 아직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해수기가 장태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합니다. 태호 씨, 저 해수기예요. 장태호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아, 해숙 어르신. 안녕하세요. 요즘 앱 문제로 많이 불편하셨죠? 해수기가 연기를 하며 말합니다. 네, 그런데 그건 괜찮아요. 사실 더 큰 투자 기회가 생겨서 연락드렸어요. 장태호가 관심을 보입니다. 더 큰 투자 기회요? 해수기가 설명합니다. 네, 제가 시장에서 사장님들한테 태호 씨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장태호가 흥미를 보입니다. 정말요?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해수기가 미끼를 던집니다. 10명 정도 되는데 각자 500만 원씩 투자하려고 해요. 장태호가 흥분하며 말합니다. 5천만 원이요? 와, 정말 큰 규모네요. 해수기가 계속 유인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태호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해요. 언제 시간 되세요? 장태호가 즉시 대답합니다. 언제든지 가능해요. 내일도 괜찮고요. 해수기가 약속을 잡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경로당으로 와주세요. 그날 밤, 네 어르신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말복이 계획을 재점검합니다. 자, 내일 계획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상필이 녹음기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저는 장태호가 오면 대화를 녹음할 거예요. 김훈이 휴대폰을 보며 말합니다. 저는 경찰서에 미리 연락해서 대기하라고 할게요. 해수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합니다. 저는 가짜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어서 장태호가 욕심을 내도록 하겠어요. 말복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좋아. 이제 그놈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다음 날 오후 2시 장태호가 경로당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비싼 정장을 입고 고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장태호가 밝게 인사하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오늘 좋은 분들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요. 해수기가 연기하며 말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안 오셨네요. 조금 기다리시죠. 말복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합니다. 태호 씨, 그런데 우리 앱이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야? 장태호가 변명합니다. 아, 그게 서버 문제가 있어서요. 곧 해결될 거예요. 상필이 속마음을 떠보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 투자금은 안전한 거죠? 장태호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물론이죠. 투자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요. 이때 김훈이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태호 씨는 지금까지 몇 명이나 관리해 보셨어요? 장태호가 자랑하며 말합니다. 저는 전국에 고객이 200명 넘어요. 관리 자산도 수십억 원 규모고요. 해수기가 감탄하는 척하며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장태호가 부주의하게 말합니다. 네, 부산, 대구, 광주. 거의 전국을 다니면서 일해요. 말복이 속으로 걸렸다고 생각하며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오실 분들은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혹시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장태호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상필이 녹음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며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하시는 거예요? 장태호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고객들의 돈을 모아서 공동 계좌를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대신 투자를 해드리는 거죠. 김훈이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식을 사시는 건가요? 장태호가 실수로 진실을 말합니다. 아니요, 실제 투자는. 아무튼 수익률은 보장해드려요. 말복이 핵심을 찌릅니다. 그럼 우리가 봤던 22% 수익률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네. 장태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시스템 오류가. 그때 해수기가 연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태호 씨,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돈이 정말 안전한 거예요?
장태호가 완전히 당황하며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사실 투자 환경이 어려워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상필이 추궁합니다. 일시적이 아니라 우리 돈을 다 잃은 거 아니에요? 장태호가 완전히 무너지며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경찰관이 장태호에게 말합니다. 장태호 씨죠?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태호가 놀라며 말합니다. 뭐? 체포요? 무슨 소리예요? 말복이 일어나며 장태호에게 말합니다. 태호야, 우릴 호구로 봤지.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 장태호가 상황을 이해하며 절망합니다. 설마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고요? 해수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맞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야. 상필이 녹음기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한 말이 다 녹음되어 있어. 진실을 인정한 것도 포함해서. 김훈이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의 다른 피해자들 명단이야. 우리만 속인 게 아니지. 장태호가 완전히 포기하며 말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관이 장태호를 연행하며 말합니다. 어르신들, 정말 잘 준비해 주셨어요. 이 정도 증거면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복이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 돈은 되찾을 수 있나요? 경찰관이 설명합니다. 장태호가 아직 돈을 다 쓰지 않았다면 가능할 거예요. 일단 계좌 추적부터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관이 전화로 말합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에요. 장태호 계좌에서 피해 금액의 80%를 회수했습니다. 말복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정말요? 그럼 우리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확신하며 대답합니다. 네, 곧 피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수기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어머, 정말 다행이에요. 상필이 안도하며 말합니다. 적금을 깼는데 다행히 되찾을 수 있겠네요. 김훈이 뿌듯해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한 개월 후 법원에서 장태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장태호는 금융사기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내 어르신이 법정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말복이 속삭입니다. 저놈이 감옥에서 반성이나 하겠지. 해수기가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징했어요. 상필이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우리도 해낼 수 있었네요. 김훈이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무시한 대가를 치렀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내 어르신은 경로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복이 가계부를 펼치며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황금손 동아리를 다시 시작해볼까? 상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나, 이번 일로 주식은 좀 무서워졌어요. 해수기가 동의하며 말합니다. 저도요. 다시는 큰돈 투자 안 할래요. 김훈이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소액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말복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맞아. 우리는 처음부터 큰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소일거리였잖아. 상필이 깨달으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욕심을 부리니까 사기꾼에게 당한 거네요. 해수기가 반성하며 말합니다. 앞으로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해봐야겠어요. 김훈이 교훈을 정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배웠어요. 말복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우린 큰돈을 잃은 게 아니야. 어설픈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믿는 법을 배웠지. 내 어르신은 다시 각자 월 10만 원씩 소액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힘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개월 후 황금손 동아리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말복이 수익 정산을 하며 말합니다. 이번 달 우리 수익이 1만 5천 원 나왔네. 상필이 만족스럽게 말합니다. 적지만 확실한 수익이에요. 해수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간식비 충분해요. 김훈이 뿌듯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공부해서 번 돈이니까 더 의미 있어요. 그때 경로당 문이 열리며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네 어르신이 모두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인사하며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저는 금융상품 판매원인데. 말복이 즉시 단호하게 말합니다. 필요 없어. 우리는 남한테 돈 맡기는 거 안 해. 젊은 남성이 당황하며 말합니다. 아, 잠깐만요. 정말 좋은 상품인데. 해수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젊은이, 우리가 그런 말에 넘어갈 줄 알아. 상필이 경험을 바탕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직접 공부해서 직접 투자해요. 김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말이에요. 젊은 남성이 포기하며 나갔습니다. 말복이 모든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짜 황금손이 됐네. 상필이 궁금해하며 말합니다. 왜요? 말복이 가계부를 두드리며 말합니다. 사기꾼도 잡고 돈도 되찾고 진짜 투자 공부도 하고 이런 손이 어디 있어? 네 어르신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해수기가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 이야기를 책으로 써볼까요? 김훈이 관심을 보입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상필이 제목을 제안합니다. 경로당 주식 동아리의 반란 어때요? 말복이 박수를 치며 말합니다. 완벽해. 1년 후 실제로 네 어르신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간되었고 전국의 어르신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회에서 말복이 인사말을 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경로당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서로 힘을 합치니까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었어요. 해수기가 이어서 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상필이 경험을 나눕니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거예요. 김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네 어르신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복이 말합니다. 우리 정말 멋진 일을 해냈지. 상필이 감회에 젖어 말합니다. 처음에는 600만 원 잃고 절망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오히려 기회였네요. 해수기가 웃으며 말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가 이런 멋진 경험을 살 수 있었으니까 비싸지 않았어요. 김훈이 뿌듯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잖아요. 말복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맞아. 황금손보다 더 소중한 건 황금 같은 우정이야. 네 어르신은 석양이 지는 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경로당에서는 여전히 황금손 동아리 모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도 참여해서 더욱 활발한 모임이 되었죠. 어느 화요일, 새로 참여한 어르신이 묻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말복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돈도 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어. 새 어르신이 궁금해합니다. 뭔가요? 해수기가 대답합니다. 진짜 친구들이지. 상필이 덧붙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요. 김훈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끼리 힘을 합치면 못 이길 게 없다는 걸 배워요. 새 어르신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그럼 저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네 어르신이 모두 환영하며 말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경로당 주식 동아리의 반란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들의 우정과 도전 정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도 경로당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